쓸쓸함은 때로 감기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 노인의 마음에 찬바람을 불어넣곤 했다. 72의 박정숙 할머니에게도 그 바람은 익숙한 손님이었다. 충청도 소도시 온양의 낡았지만 정갈한 단독주택, 햇살마저 비껴가는 듯한 안방에서 그녀는 홀로 맞는 아침이 버거웠다.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크게 느껴졌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적막함은 이따금 숨막히는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제 살림을 꾸린 지 오래,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감나무 가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쉬는 한숨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깊은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무료함을 달래려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돌았다. 떠들썩한 장터의 활기도 잠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갔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화투 몇 판을 치는 것이 그녀의 소일거리 중 하나였다. 마침 경로당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열리고 있었다. 젊은 강사가 여러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던 중 화면에 황혼의 벗이라는 어플 이름이 떴다. 어르신들, 외로우실 때 좋은 말벗을 만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고요. 강사의 설명에 몇몇 할머니들이 관심을 보였다. 정숙은 스마트폰이라면 아들이 사준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이름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황혼의 벗이라. 호기심 반, 그리고 어쩌면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 반으로 그녀는 어플을 설치했다. 젊었을 적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며 곱다는 소리깨나 들었던 시절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찾아 프로필에 올렸다. 따뜻한 말벗을 찾습니다. 짧은 소개 글을 남기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지났을까. 무료하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던 정숙의 낡은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황혼의 벗 어플에서 온 메시지였다. 푸른솔 민준수라는 닉네임의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여사님. 프로필 사진이 참 고우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지만 정중한 메시지였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고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후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배경은 푸른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이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민준수는 자신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교포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10여 년 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외국에서 살고 있어 혼자 지낸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어딘지 모르게 정숙의 처지와 닮아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따금 국제전화까지 걸어와 정숙의 안부를 물었다. 정숙의 젊은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시장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까지 그는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듯했다. 어머님, 정숙 여사님이라 깍듯하게 부르다가도 어느 날부터는 정숙 씨라며 살갑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정숙은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민준수의 전화가 기다려졌고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경로당 친구 오복희 할머니에게 민준수 이야기를 하며 수줍게 웃기도 했다. 복희야, 나 요즘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말로 괜찮은 사람 같아.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데 말하는 것도 점잖고. 오복희 할머니는 아이고 정숙이 너 호강한다야. 그러다 미국으로 시집 가는 거 아니냐라며 농담을 건넸지만 정숙은 진심으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준수는 한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정숙 씨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 남은 인생 정숙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정숙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낡은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화사한 색의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러보기도 하고 거울 앞에서 옅게 분을 바르며 혼자 웃음 짓기도 했다. 그녀의 적막했던 일상에 민준수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관계가 깊어진 지 2달쯤 되었을까. 어느 날 저녁 민준수에게서 평소보다 훨씬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숙 씨,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LA에서 진행하던 큰 건설 프로젝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자금 유동성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급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현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네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려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 그게 무슨... 그럼 어떡해요? 민준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정숙 씨,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일주일 안에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꼭 갚겠습니다. 정말 이 일만 해결되면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정숙은 순간 망설였다. 500만 원은 그녀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남편 병수발하고 남은 돈, 그리고 시장에서 옷 장사하며 평생 아껴 모은 쌈짓돈의 일부였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수의 절박한 목소리,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정숙 씨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정말 기댈 곳이 없습니다. 라며 울먹이는 그의 말에 정숙의 마음은 속절없이 약해졌다. 자신에게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 황혼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을까. 그래,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랴. 정숙은 짧은 갈등 끝에 결심했다. 알았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결국 그녀는 평생 모아둔 소중한 돈에서 500만 원을 꺼내 그가 알려준 김철수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를 도왔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다. 그 후로 민준수의 금전 요구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세관 통관 문제 해결비, 갑자기 쓰러진 현지 직원 긴급 수술비,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계약금 부족 등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그의 목소리는 항상 절박했고 약속은 늘 달콤했다. 정숙 씨,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제가 당장 한국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 아담한 집도 이미 봐두었어요. 온양에 가면 따뜻한 온천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그의 말에 정숙은 또다시 희망을 품었고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돈을 붙였다. 액수는 점점 커져 1,000만 원, 2,000만 원에 이르렀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민준수가 한국에 온다는 생각, 그와 함께할 행복한 노후를 상상하면 아까운 마음도 잠시 잊혔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 영호가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왔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중 정숙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내 사랑 준수 씨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정숙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지만 영호는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대화 내용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네. 영호의 물음에 정숙은 마지못해 민준수의 이야기를 꺼냈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멋진 사람이고 곧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영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엄마, 그 사람 직접 만나본 적은 있으세요? 신분증이나 뭐 그런 거 확인해 보셨고요? 정숙은 아들의 의심스러운 말투에 발끈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얼마나 점잖고 교양 있는 분인데. 영호는 답답함을 금치 못했다. 며칠 뒤 그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잔뜩 찾아와 정숙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엄마가 만나는 그 사람이랑 수법이 똑같잖아요. 사진 도용하고 온갖 핑계 대면서 돈 요구하고. 정숙은 기사들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그만해라. 내 아비도 없이 나 혼자 너희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행복마저 네가 뭔데 막으려고 드니. 모자 간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정숙은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영호는 순진한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갔다. 오복희 할머니만이 정숙의 편이었다. 영호 걔가 뭘 안다고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마음을 너무 몰라. 정숙이 네가 좋으면 그만이지. 정숙은 오복희 할머니의 말에 위안을 받으며 민준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혔다. 시간이 흘러 민준수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가 다 되었다고 했다.
정숙 씨,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곁으로 갈 일만 남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찼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행기 표값하고 한국에서 당분간 지낼 초기 정착 자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딱 3천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당장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당신에게 달려갈게요. 정숙은 이미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라는 생각,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집문서를 꺼내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 은행 창구 직원은 거액의 현금 인출 사유를 묻는 젊은 여성이었다. 정숙은 아들 사업 자금에 보태주려고 그런다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초조한 행동을 눈치챈 직원은 로맨스 스캠을 의심했다. 어머님, 혹시 누구한테 돈 보내시는 거예요? 요즘 이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경찰에 한번 신고해 볼까요? 직원의 말에 정숙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경찰이라니. 만약 민준수가 알게 되면 그가 자신을 오해하면 어떡하나. 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행을 뛰쳐나왔다. 아니야, 준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오해받게 만들 순 없어.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돈도 믿음도 희망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했다.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방 안에 누워만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차 민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숙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민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정숙 씨? 영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소리쳤다. 당신 누구요? 당신 정체가 뭐야? 우리 어머니한테 사기친 거 내가 다 알아.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민준수는 태연하고도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도련님. 장모님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곧 찾아뵙겠습니다. 하! 그리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영호의 등 뒤에서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 앨범을 열었다. 민준수가 보내줬던 수많은 사진들. 그중 고급 호텔 로비에서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찍었다던 사진 한 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아들 영호가 보여주었던 인터넷 뉴스 기사. 노인 상대 로맨스 스캠 주의보, 이런 사진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 아래 예시로 실려있던 사기꾼 도용 사진 중 하나와 정확히 똑같은 사진이었다. 그 순간 민준수의 다정했던 목소리,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약속들, 황혼에 찾아왔다고 믿었던 아름다운 꿈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정숙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는 그녀의 절규는 텅 빈 집안을 울렸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눈뜬 장님이었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닥친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다. 큰 충격으로 쓰러졌던 정숙은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퇴원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어리석었다는 수치심에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은 이전의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세상 밖으로 다시 끌어낸 것은 아들 영호의 진심 어린 간호와 위로였다. 영호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식사를 챙기고 말없이 곁을 지켰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엄마는 순수하셔서 속으신 거예요.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정숙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경로당 친구 오복희 할머니도 매일같이 찾아와 죽을 쑤어주고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정숙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정숙아, 네 잘못 아니다. 그 천하의 몹쓸 놈이 나쁜 놈이지. 액땜다 생각해라. 인생 뭐 있냐. 훌을 털고 일어나야지. 오복희 할머니의 꾸밈 없는 위로에 정숙은 오랜만에 희미하게나마 웃음을 보였다. 영호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민준수가 사용했던 대포통장 계좌와 전화번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로맨스 스캠의 경우 범인을 잡기도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지만 영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단체를 찾아냈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등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는 어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말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망설이다 민준수와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하고 그의 전화번호도 지웠다. 황혼의 벗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길게 눌러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시리면서도 동시에 어떤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무거운